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근육과 움직임, 동작의 운동 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이두근입니다. 이두근의 지금 이제 컬 동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덤벨 쥐고 있으면 덤벨 컬이 되겠고, 바벨 쥐고 있으면 이제 바벨 컬이 되겠죠. 여튼 지금 컬 동작인데, 어,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두근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운동신경을 타고 그 명령이 내려와서 이두근을 수축합니다. 수축하는데 이제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작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 1인치 정도, 팔꿈치에서 1인치 정도 움직이면 손끝에서는 7인치 정도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 빠른 움직임을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지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팔꿈치에서 어떤 그런 움직임보다 팔꿈치 아래쪽 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훨씬 더 크고 또 빠를 수 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지렛대 배열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이두근의 기시는 어깨뼈입니다. 스캐플라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항성 트레이닝 하실 때도 상체를 곧게 세우고 고정을 어깨뼈의 안정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그 아래쪽이 전완부라고 하는데 이 팔꿈치 관절에서 손까지의 거리가 이제 대략 30cm 정도 되고요. 성인 기준으로. 그리고 이두근이 붙는 요골 조면에 붙는 이 길이가 대략 한 2.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1인치 정도 짧아지면 그 힘이 전달되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7인치 정도 이렇게 굉장히 커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지렛대 배열에 의해서 가능하고 이런 이제 지렛대 배열은 굉장히 빠른 그런 움직임을 생산해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렛대 원리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지렛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1종 지뢰를 예로 들면은 받침점, 그리고 작용점, 힘점,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을 익스텐션 또는 하이퍼 익스텐션 하는 동작, 이 동작이 바로 1종 지뢰 이제 이해가 되는데 받침점입니다. 받침점은 경추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용점이에요. 로드 작용점, 이 머리의 무게 그리고 여기가 바로 힘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익스텐션 또는 하이퍼 익스텐션 하는 동작이 바로 일종 지뢰가 되겠고요. 자, 이종 지뢰는 스탠딩 캘프레이즈 같은 동작들, 종아리 운동할 때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받침점이고요, 작용점이고요, 여기가 힘점입니다. 이종 지뢰가 되겠고, 3종 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덤벨 컬 동작. 그래서 덤벨 컬이 3종 지뢰가 될 수가 있겠고, 팔꿈치 쪽이 팔꿈치가 받침점. 그리고 저항을 들고 있는 손이 바로 작용점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바로 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 지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지렛대 원리, 지렛대 종류에 대해서 1종, 2종, 3종 이 지렛대 종류가 이렇게 있고 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작 스피드의 발현, 지금 에센트릭 컨트랙션, 컨센트릭 컨트랙션, 탄성적 반동이 나오는데요. 에센트릭 컨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근수축의 일종이죠. 이게 이제
신장성, 그죠?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덤벨 컬을 예로 들면, 덤벨을 들었다가, 덤벨을 올렸다가, 덤벨을 내릴 때, 중력에 반해서,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거. 이제, 그때 일어나는, 수축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요 신장성 수축할 때, 어, 신장성 수축을 하고 나면 DOMS라는 게 좀 옵니다. 그죠? DOMS 그래서 Delayed Onset Muscle Sensory 그래서 이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장성 수축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일어나는 수축이 Concentric Contraction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바이셉 컬 이제 예로 이제 들었지만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길이가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수축이 바로 단축성 수축. 이제 단축성 수축이 됐습니다. shorten. 그래서 근육은 이런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 예,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 생소한 탄성적 이제 반동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특별하게 이제 이 그림 보면은, 이제 달리기 하는 동안에 이제 이 탄성적 반동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달리기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 멀리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뛰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쓴 상태에서 뜁니까? 그러지 않죠.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점프를 하죠. 바로 무릎을 약간 굽혔을 때 대퇴사두근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약간 신장이 돼요. 신장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탄성적 반동에 의해서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이 신장을 바로 탄성적 반동이라고 해요. 이 탄성적 반동이 있어야지 근수축에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더 많은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뭐 달리기에도 되지만 뭐 멀리뛰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던지기에도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성적 반동은요 그 수축하는 단백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액틴과 미오신 말고 약간 달라요. 엘라스틴이라는 그런 근육 단백질 그것이 활용이 좀 되고요. 요 탄성적 반동을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이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신장 반사라든지 또는 크로스 브릿지, 예, 근육 교차, 다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향상을 시켜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알게 모르게 탄성적 반동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향상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전과 트레이닝에 관한 뭐 어떤 상관관계 그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도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여러 운동 종목 선수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 SO 뭐 다른 말로 ST 섬유 그리고 이제 하단 쪽으로 갈수록 F5 섬유 뭐 다른 말로 FG 섬유라고 FT 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르게 ST 슬로우 트위치 FT 패스트 트위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FT는 또 이제 나누죠. 그래서 FTA, FTB 뭐 이렇게 섬유로 이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사실 이 SO 섬유와 FO 섬유 속근과 지근은요. 지근과 속근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따라서 근섬유가 섬유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 유산소적인 운동을 한다고 해서
SD 쪽의 섬유가 그럼 다 성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장거리 쪽의 선수들은 F5 섬유의 비율이 높더라는 거, 그리고 단거리 선수들은 반대로 F5 쪽에 섬유 비율이 높더라는 거,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트레이닝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유전적인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상당하게 트레이닝 했을 때 그런 적응의 변화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로 봤을 때 지금 크로스 컨트리 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70% 또는 경우에 따라서 80% 이상 이렇게 섬유 비율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 살을 빼고 싶을 때는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얼마나 섬유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그런 그 SO 쪽의 섬유들이 자극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은 저희 교재에는 없는 그림이에요. 없는 그림이고,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요거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근조직의 유형, type of muscle, tissu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유형은 요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심근, 카디악 머슬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카디악 머슬을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제 근육 생긴 게 이제 요렇다. 그런 이야기고 주로 이제 심근이니까 심장 쪽에 있는 근육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이제 스켈레탈 머슬입니다.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모양이 이런 형태로 생겼다. 조금 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조금 더 조직이 오밀조밀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근육. 자, 그 다음에 평활근입니다. 스무스 머슬, 그래서 이게 내장기관이 주로 평활근에 해당합니다. 근육의 모양 역시 조금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심근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근이죠.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 평활근도 마찬가지고요. 골격근은 이제 수의근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런 근육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육의 모양과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교재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조금 살펴보자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근육의 부위마다 모양이라든지 생김새,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륜근입니다. circular에서 표정근의 일종이고 동그라미 모양이다. 그래서 입, 눈가, 이거 이제 구륜근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문도 마찬가지로 그 입구 쪽은 구륜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축 시 길이가 감소하여 지름이 감소하고 닫는 기능을 한다. 그죠? 입을 닫아라. 그래서 눈 근육, 입 근육 대표적인 근육 구륜근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자, 두 번째 당사상근, 그래서 convergent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대형근입니다. pectoralis major, pectoralis minor, 요 근육인데 근섬유가 하나의 부착점에서 근섬유가 이제 그 대형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부착점이 되겠죠. 부착점에서 정지입니다. 정지에서 넓게 이렇게 기시로 퍼져나간 모양, 그러니까 당사상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용 빈도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요. 자,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사용 빈도가 적고, 반면에 이제 큰 힘을 발휘해서 이 대흉근 운동을 할 때는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벤치프레스나
덤벨 프레스나 덤벨 플라이나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조금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을 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최대 가동 범위라고 해서 또 너무 막 무리하게 막 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대흉근이 그렇고 소흉근, 중둔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둔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광배근, 승모근이 바로 방사상근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가동 범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익상근인데요. 다익상근, 델토이드 바로 삼각근이 다익상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시로 나와 있고, 몇 개의 익상근이 한 개의 건에 집중되어, 자, 요 익상근이라고 합니다. 요 몇 개의 익상근들이 어떻게 한 건, 텐던, 건에 집중되어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근육들은 큰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근육에 이렇게 다양한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각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다양하죠. 앞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죠. 뒤로도 하죠.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쪼개서 운동하란 말이에요. 쪼개서 운동하면 훨씬 좋다. 뭐 몇 세트마다 이렇게 운동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트당 항상 일정한 그 각도로만 하지 말고 다른 각도도 활용해 보는 것이 어쩌면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삼각근도 그렇고 대둔근도 그렇습니다. 이제 요 근육들은 바로 핵심이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육 능력 4장.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두분. 자, 끝! 감사합니다.